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오후 3시 58분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1,000명을 동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독립기념일 주말 사이 시위가 폭력화하면서 애틀란타 지역에서만 30명 이상의 총상 피해자가 발생하고 8살짜리 소녀와 53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주지사는 행정명령에서 시 당국은 계속되는 폭력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총을 쏘고 도로를 점거하고 지역 업소들을 파괴하고 해산 명령에 저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60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돌, 스프레이 페인트, 폭죽 등으로 무장하고 조지아주 공공안전부 청사의 창문을 깨고 주정부 재산을 훼손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범죄자들이 조지아인들을 희생양 삼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오는 13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0명에 달하는 주방위군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방위군은 일선법 집행관과 같이 체포권을 가지며 주로 풀턴 카운티와 애틀란타 시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 경비와 거리 순찰 등 질서 회복 임무를 맡게 됩니다. 케이시아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어제 오후 5시 45분경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우리 집을 강타했다면서 자신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는 8살 소녀 세코리아 터너가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그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지 2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AJC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로드니 브라이언트 경찰서장 대행이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었다 주 보건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바텀스 시장에서 6피트 거리 안에 15분 이상을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1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바텀스 시장은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들의 목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격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바텀스 시장이 격리되는 동안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한편 바텀스 시장은 지난달 애틀란타 시위대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 성향을 보이자 직접 시위대 속에 들어가 이들과 대화하고 집회를 평화롭게 치르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시위대 속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정가에서는 바텀스 시장을 유력한 차기 부통령 후보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감염 소식이 부통령 후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도심의 가장 상징적인 곳 중 하나인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조지아 월드 컨그레스 센터 어서리티의 프랭크 포우 사무총장은 어제 여름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수입이 끊겨 공원을 대중에게 개방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원은 CNN 센터, 코카콜라 박물관, 민권 박물관, 조지아 아쿠아리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조지아 월드 컨그레스 센터 등 애틀란타의 유명 관광지와 컨벤션 센터가 모여있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 공원을 집회 장소로 이용해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되는 등 행사들이 팬데믹과 시위로 인해 줄지어 취소되면서 주변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어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전환한 유학생들은 당장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합뉴스는 한 유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100% 온라인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기준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어서 실제로 100%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학교들은 가을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며 느낌표를 3개나 찍었는데요. 그리고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보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가을에 학교를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번에는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15년지기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가 쓴 멜라니아와 나가 오는 9월 출간된다고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가 보도했습니다. 울코프는 멜라니아 여사와의 인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를 맡았었는데요. 그 비용으로 $2,600만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2018년 갑자기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울코프는 당시 사실이 아니라며 배신당했다고 말했었는데요. 베니티 페어는 울코프가 멜라니아와 나에서 뉴욕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우정을 쌓은 순간부터 백악관에 입성했다가 돌연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라니아와 나는 볼턴의 회고록을 출간한 사이먼 앤 슈스터의 하위 브랜드 갤러리 북스에서 출간하는데요. 이 책의 홍보문에는 울코프는 멜라니아 트럼프와 15년 우정의 이면을 폭로하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백악관에 대해 증언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퇴짜를 놓은 데 대해 FFVD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명시해 대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요구해온 비핵화 방식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군용기를 타고 오산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그의 방문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줄지,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섭씨 22도에 노출된 돼지 피부에서 나흘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폴테트릭의 육군연구소 산하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이 돼지 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전한 것인데요. 실험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이러스가 빨리 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2도에서 96시간, 섭씨 37도에서는 8시간가량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냉장 온도인 섭씨 4도에서는 전체 바이러스 양의 절반이 죽는데 47시간이 걸렸고 일부는 14일간 생존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육류 도축장이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돼지 피부와 인간의 피부가 유사한 만큼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2분기에 전망치를 넘어선 깜짝 실적을 보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전망 최대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 LG전자도 전망치를 웃도는 4,9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당초 실적 저점이 2분기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번 발표로 2분기가 아닌 1분기로 실적을 끝내고 3분기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인데요. 하지만 업계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2분기에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지 않아 그로 인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1세 중국 동포 A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씨는 앞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B씨가 그만 가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한 것에 격분해 근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B씨는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가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중 B씨 등 5명이 술을 마시며 중국말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동포라면서 합류해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군인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 씨는 2000년, 한 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는데요. 이들은 6.25 전쟁 포로가 됐지만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국군포로 문제에 정치권이나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 변호인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하는 마을이 강원도 동해안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늦은 오는 17일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강릉시의 경우 20곳 가운데 5곳이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칫 마을 전체로 코로나19가 확산할까 걱정돼 운영을 포기한 것입니다. 삼척에서도 마을 6곳이 올해는 해수욕장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동해안에서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지난해 92곳에서 81곳으로 12% 감소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속초에서 삼척까지, 고성에서 양양까지는 오늘 10일 개장하고 여타 동해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15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7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